반갑습니다.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죠. 하지만 SEC의 공식적인 발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하지만 곧 그에 따른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 속보가 발표되어 어떤 내용인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밤의 중요한 이슈는 미국 SEC 측에서 리플과 관련된 공식 성명은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리플 측의 발표만 있었을 뿐이지 미국의 SEC는 정말 항소를 완벽하게 포기한 것은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묵 자체가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죠. 실제로 현지 시각 3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의 SEC 본부에서 비공개 긴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항소 철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XRP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변곡점 구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월 초부터 맞고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3,000원 구간, 그리고 삼각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SEC의 항소 취하로 인해 가지고 차트의 흐름 자체가 변해버린 상황이죠. 초록색 삼각 수렴 구간에서 노란색 상승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난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하락폭은 있었지만요, 이에 따른 음봉이 노란색 상승 반등 추세를 깨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현재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단기 눌림목 구간에 있다라는 거고, 가격으로 봤을 때는 최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3,3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단기 반등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변곡점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의 차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포인트는 이게 진짜 끝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전 미국 SEC 변호사 제임스 페럴 측에서 이 항소 철회는 어디까지나 SEC의 입장일 뿐이지 주 정부나 다른 연방기관, 민간 원고들이 별도로 리플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머지않아서 2차 소송이 이루어질 것처럼 언급을 남겼는데요.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법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리플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미국 시장 진출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측에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리플의 가격의 95%는 미국 외 국가였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새로운 계약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라고 강조를 남겼습니다.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리플이 본격적으로 미국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트럼프 정권 하에서 본격적으로 미국 제도권 안으로 진입에 성공하게 된다면 리플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떡상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겠죠. 그에 따라 리플은 10,000원, 20,000원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폭등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플의 주요 목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에 있어 더욱 빠르고 획기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리플 레이어 2 코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XRP가 10배 오를 때 100배, 1000배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 체인이라고 프로젝트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이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또한 원활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코인은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에 포크라고 되어 있죠. 하드포크와 비슷한데 XRP의 좋은 특성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존재 가치인 확장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술자들이 모인 리플 커뮤니티에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것이라는 거죠. 레이어 2는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 펼쳐질 꽃과 열매들, 즉 블록체인 전용 앱들을 연결합니다. 이 중요한 연결이 거의 이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 이 코인이 혹시라도 XRP보다 커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플 기술자 대표를 맡고 있는 슈와르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기존 체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 걱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에 대한 기술자들의 우려를 기술자 대표인 CTO 슈와르츠가 직접 나서서 달래주네요. 이 코인 얼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코인은 작년 12월에 출시되어 아직 1년도 안 된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47원, 그리고 시총 역시 270억 수준으로 45조인 리플 XRP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의 98% 이상 이미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언락으로 인한 하락 충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 구성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리플 CTO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리플사에서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꺼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완전한 소송 종료가 받쳐줘야 전략적으로 금융권 사업 전개가 시작되겠죠. 그때 이 코인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펼쳐서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 맡고 있는 것을 통해 유추 가능한 부분입니다. SEC의 소송 종식은 곧 리플 채택과 직결됩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은 확장되죠. 금융권의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국가와 지역별 특수성들 때문인데요. 이러한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리플은 확장성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나도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죠. 리플 XRP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레이어 2 메시지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